안녕하세요. 건강을 생각하는 건강한 집밥입니다. 양배추는 저칼로리이면서도 영양이 풍부한 채소로 건강에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위 건강, 면역력 강화, 항산화 작용 등으로 유명하죠. 오늘은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양배추와 계란 효능과 이 두 가지를 활용한 초간단 요리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양배추와 계란의 효능,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려면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데, 양배추와 계란은 우리 몸에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이 두 가지 식재료는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다양한 건강 효과를 제공합니다. 양배추는 위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며, 계란은 단백질과 필수 영양소가 풍부하여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부터 양배추와 계란이 우리 몸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양배추에는 비타민 U 성분이 들어있어 위 점막을 보호하고 위염 및 위궤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위산 과다로 속이 쓰릴 때 양배추즙을 마시면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에요. 또 비타민C가 풍부하여 감기 예방 및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며 감염 예방과 상처 치유를 돕고 피부 건강에도 좋아요. 양배추에는 폴리페놀과 황산화물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늦추는 역할을 하며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식이섬유가 풍부한 양배추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변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켜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이 높아 다이어트 식단에 적합합니다. 양배추를 활용한 샐러드나 스프를 먹으면 칼로리 섭취는 줄이면서도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칼륨이 풍부한 양배추는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도 있어 심장 건강에 유익합니다. 네 번째, 양배추에는 비타민 K가 포함되어 있어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양배추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유익한 슈퍼푸드이며 생으로 먹어도 좋고 쪄서 먹거나 볶아서 먹어도 영양이 살아있어요. 다음은 계란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란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 필수 영양소가 균형 있게 함유된 완전 식품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요리할 수 있어 누구나 손쉽게 섭취할 수 있으며 성장과 근육 형성, 두뇌 건강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란에는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포함된 고품질 단백질이 풍부하며 근육 생성과 회복을 돕기 때문에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좋은 식품입니다. 또 계란 노른자에는 콜린이라는 영양소가 들어있는데 이는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기억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학습 능력 향상과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계란은 눈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황반변성과 백내장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계란에는 좋은 지방과 함께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성분이 있어 심혈관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과거에는 계란이 콜레스테롤을 높인다는 오해가 있었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적정량 섭취 시 오히려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으며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불필요한 간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아침 식사로 계란을 섭취하면 하루 동안 섭취하는 총 칼로리를 자연스럽게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양배추와 계란을 함께 먹으면 좋은 이유. 양배추와 계란은 각각 또 훌륭한 식품이지만 함께 섭취하면 더욱 강력한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양배추의 식이섬유와 계란의 단백질이 함께 작용하여 소화 기능을 개선하고 영양소 흡수를 돕고 양배추의 저칼로리 특성과 계란의 높은 포만감이 결합하면 효과적인 체중 조절이 가능합니다. 또 양배추에서 얻을 수 없는 단백질을 계란이 보완해주고 반대로 계란에서 부족할 수 있는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을 양배추가 채워줍니다. 이처럼 양배추와 계란은 우리 몸에 많은 이점을 주는 건강식품이며
함께 섭취하면 더욱 효과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요리법을 활용해 꾸준히 섭취하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양배추는 위 건강을 지켜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최고의 채소 중 하나죠. 그리고 계란은 단백질이 풍부해 우리의 몸을 튼튼하게 해주는 영양 가득한 식품이에요. 이 두 가지 재료만 있으면 누구나 쉽고 맛있게 요리할 수 있답니다. 첫 번째 요리 양배추 달걀전입니다. 양배추 달걀전은 잘게 채 썬 양배추를 달걀과 함께 반죽해 부쳐낸 간단하고 영양가 높은 전 요리입니다. 바삭하면서도 촉촉한 식감이 특징이며 양배추의 단맛과 달걀의 고소함이 잘 어우러집니다. 간단한 재료로 쉽게 만들 수 있어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좋으며 간장이나 초간장에 찍어 먹으면 더욱 맛있습니다. 양배추를 채 썰어 그릇에 담고 계란 2개, 부침가루, 물 약간, 소금, 후추를 넣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반죽을 동그랗게 펼쳐서 앞뒤로 노릇하게 붙여 접시에 담아 마요네즈와 돈가스 소스를 뿌리고 가스오부시를 올려주면 완성입니다. 치즈를 추가하면 더 고소하고 맛있어요. 두 번째 요리 부드러운 양배추 계란찜입니다. 양배추 계란찜은 잘게 썬 양배추를 계란과 함께 섞어 부드럽게 쪄낸 요리입니다. 계란찜 특유의 폭신한 식감에 양배추의 달콤하고 아삭한 맛이 더해져 더욱 맛있고 건강한 반찬이 됩니다. 전자레인지나 찜기에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어 아침 식사나 아이들 반찬으로 좋으며 간장이나 깨소금을 곁들이면 더욱 풍미가 살아납니다. 먼저 양배추를 잘게 썰어 전자레인지에서 2분간 살짝 익힌 다음 볼에 계란 3개를 풀어준 후 우유, 소금, 후추를 넣고 잘 섞어줍니다. 내열 용기에 양배추를 깔고 계란물을 부어 뚜껑을 덮고 약불에서 15분간 중탕으로 익히면 부드럽고 촉촉한 계란찜 완성입니다. 새우나 참치를 추가하면 감칠맛이 더 좋아져요. 세 번째 요리는 초간단 양배추 달걀볶음이에요. 양배추 달걀볶음은 채 썬 양배추와 달걀을 함께 볶아 만든 간단하고 영양가 높은 요리입니다. 양배추의 아삭한 식감과 달걀의 부드러움이 잘 어우러지며 간장이나 소금, 후추로 간을 맞춰 감칠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조리 시간이 짧고 재료가 간단해 바쁜 아침이나 가벼운 한 끼로 좋으며 밥 반찬이나 다이어트 식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양배추를 채 썰어주세요. 달군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다진 마늘을 볶아 향을 내줍니다. 양배추를 넣고 센 불에서 23분간 볶아주세요. 계란 2개를 풀어 양배추 사이에 넣고 스크램블하듯 익혀줍니다. 간장 1큰술을 넣고 골고루 섞어 마무리하면 완성입니다. 매콤한 맛을 원하면 청양고추를 추가해보세요. 오늘은 양배추와 계란을 활용한 초간단 요리 3가지를 만들어봤어요. 양배추 달걀전과 양배추 계란찜, 양배추 달걀볶음. 여러분은 어떤 요리가 가장 맛있어 보이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양배추 요리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자주 먹는 돼지고기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돼지고기는 정말 맛있고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재료인데요. 구이, 찜, 볶음 등 어디에나 잘 어울리죠. 하지만 돼지고기를 먹을 때 사실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이 돼지고기와 함께 먹는 음식들이 소화에 어려움을 줄 수 있거나 영양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돼지고기와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에 대해 깊이 살펴보고 왜 그 음식들이 돼지고기와 궁합이 맞지 않는지 또 어떻게 하면 돼지고기를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정보를 알면 여러분이 다음번에 돼지고기를 요리할 때 훨씬 더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돼지고기와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들, 그 이유와 함께 바로 알아보아요. 돼지고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고기 재료로 그 풍미와 맛이 뛰어나 여러 가지 요리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돼지고기를 먹을 때 그와 함께 먹는 다른 음식들이 우리의 소화와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음식들은 돼지고기와 함께 먹으면 소화에 부담을 주거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함께 먹을지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대로 돼지고기와 잘 어울리는 음식을 함께 먹으면 소화를 돕고 영양적으로도 더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구마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소화가 느리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반면 돼지고기도 소화가 느린 음식 중 하나인데 고구마와 돼지고기를 함께 먹으면 체내에서 열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 소화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고구마는 천천히 소화되는 복합 탄수화물을 포함하고 있어 돼지고기와 같이 먹으면 소화불량이나 배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와 고구마를 동시에 섭취하면 소화가 더디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파인애플은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를 포함하고 있어 단백질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 효소가 돼지고기의 단백질과 결합하면서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돼지고기와 파인애플을 동시에 먹으면 소화불량이나 위장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인애플의 과도한 산성 성분이 위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돼지고기와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식초는 고기의 단백질과 결합해 소화가 더디게 이루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식초의 산성 성분은 위산을 자극하고 돼지고기와 함께 먹으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식초가 포함된 음식이나 소스를 돼지고기와 함께 먹으면 소화 장애나 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을 때는 식초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돼지고기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배추는 돼지고기와 궁합이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배추에 들어있는 풍부한 섬유질은 돼지고기의 기름기를 흡수하고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배추에는 비타민C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돼지고기의 영양소 흡수를 돕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배추는 돼지고기의 지방을 중화시켜 주어 고기의 기름진 맛을 더 맛있게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돼지고기와 배추는 함께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더욱 건강한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돼지고기는 다지거나 얇게 썰어 준비하고 배추는 한 입 크기로 자릅니다.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돼지고기를 볶아 기름이 나오면 마늘과 대파를 넣고 함께 볶습니다. 양파를 썰어 넣고 함께 볶은 후 배추를 넣고 간장, 설탕, 고춧가루를 넣어 볶습니다. 배추가 살짝 숨이 죽으면 후춧가루를 뿌리고 참기름을 넣어 마무리합니다. 다 볶아지면 접시에 담고 맛있게 즐깁니다. 입맛에 따라 고추나 청양고추를 추가해 매운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배추를 너무 오래 볶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배추가 아삭아삭한 식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청경채는 돼지고기와 함께 먹으면 소화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청경채는 돼지고기의 기름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비타민C와 칼륨을 포함하고 있어 돼지고기의 지방 분해를 돕습니다. 또한 청경채는 저칼로리 음식으로 돼지고기의 지방 함량을 균형 있게 맞춰주어 더욱 건강한 식사를 즐길 수 있게 합니다. 청경채와 돼지고기를 함께 먹으면 소화가 더 원활해지고 기름진 맛을 중화시켜 줍니다. 청경채와 돼지고기는 서로 궁합이 아주 좋은 재료입니다. 돼지고기의 기름기와 청경채의 아삭한 식감이 잘 어울리며 돼지고기의 기름을 중화시키고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해 줍니다. 이제 청경채와 돼지고기를 활용한 맛있고 건강한 요리법을 소개할게요. 먼저 돼지고기는 얇게 썰거나 다져서 준비하고 청경채는 한 입 크기로 썰어둡니다. 양파는 채 썰고 대파는 송송 썰어 준비합니다. 마늘은 다져주세요.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돼지고기를 볶아 겉이 살짝 노릇해지도록 볶습니다. 돼지고기가 거의 익으면 마늘, 대파, 양파를 넣고 함께 볶아 향을 낸 후 간장과 설탕을 넣고 양념이 고루 배도록 볶습니다. 청경채를 넣고 고춧가루를 넣어 빠르게 볶습니다. 청경채가 숨이 죽을 정도로만 볶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참기름과 후춧가루로 간을 맞추고 잘 섞어 접시에 담으면 완성입니다. 돼지고기를 볶을 때 고기가 고르게 익도록 중불에서 볶아주세요. 청경채는 너무 오래 볶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아삭한 식감을 살리려면
너무 익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마늘은 돼지고기와 함께 먹으면 소화를 돕고 돼지고기의 기름기를 제거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마늘에 포함된 알리신 성분은 항염, 항균 효과가 있어 돼지고기와 함께 먹을 때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마늘은 돼지고기의 풍미를 더욱 살려주며 소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마늘을 돼지고기와 함께 먹으면 소화불량을 예방하고 더욱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조합은 정말 맛있고 향긋하며 건강에도 좋은 요리가 됩니다. 마늘은 돼지고기의 기름진 맛을 중화시키고 맛을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돼지고기는 얇게 썰어 준비하고 양파와 대파는 채 썰어 놓습니다.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돼지고기를 넣고 볶습니다. 돼지고기가 어느 정도 익으면 마늘과 대파를 넣고 함께 볶습니다. 마늘과 대파가 노릇해지면 양파를 넣고 볶다가 간장, 설탕, 미림을 넣고 잘 섞어 볶습니다. 돼지고기가 양념에 잘 배어들면 후춧가루와 참기름을 넣고 마무리합니다. 깨소금을 뿌려서 고소하게 마무리하고 접시에 담아냅니다. 불고기는 약간 달콤한 맛이 특징이므로 설탕을 더 넣거나 미림을 추가해 맛을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늘은 고기와 함께 볶을 때 너무 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돼지고기와 함께 먹을 때 주의할 점. 돼지고기는 지방이 많고 소화가 느린 고기이기 때문에 다른 음식들과의 조화를 잘 고려해야 합니다. 돼지고기와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을 피하고 소화를 돕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고기를 너무 많이 먹기보다는 채소나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돼지고기를 먹을 때 어떤 음식을 함께 먹느냐에 따라 소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와 고구마, 파인애플, 식초와 같은 음식은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으며 배추, 청경채, 마늘과 같은 음식은 돼지고기와 궁합이 좋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더욱 건강하고 맛있는 돼지고기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돼지고기와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돼지고기와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들은 단순히 맛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소화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예를 들어 돼지고기와 신맛이 강한 음식을 함께 먹으면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단백질의 흡수율도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셨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돼지고기를 더욱 건강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궁합이 좋은 다른 음식들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중요해요. 돼지고기와 잘 어울리는 채소나 다른 재료들을 함께 활용하면 더욱 맛있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도 돼지고기와 함께 먹을 음식을 잘 선택하여 더욱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즐겨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돼지고기와 함께 자주 먹는 음식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침 식사로 정말 유용한 재료, 두부를 먹어야 하는 이유와 다양한 요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아서 아침을 건강하게 시작하는 데 최적의 재료인데요.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요리할 수 있어서 지루하지 않게 매일 다른 두부 요리를 즐길 수 있어요. 두부를 아침에 먹어야 하는 이유는 그 효능과 영양가가 아침 식사를 시작하는데 매우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은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식사로 하루 동안의 에너지와 활력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부의 효능과 함께 아침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두부 요리 4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단백질은 신체에 에너지원을 제공하고 근육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두부를 먹으면 신체가 하루를 시작할 때 필요한 단백질을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식물성 단백질은 소화가 쉽고 동물성 단백질보다 더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하루 동안 활동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부는 저칼로리이면서도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하여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두부를 먹으면 과식을 방지할 수 있으며 점심시간까지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해줍니다. 이는 체중 관리나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칼로리는 낮추면서도 영양은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 하루의 첫 번째 식사로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두부는 저혈당 지수지하의 식품으로 혈당을 서서히 올리며 급격한 혈당 상승을 방지합니다. 아침에 고당분의 음식이나 정제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며 오후에 피로감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두부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아침에 먹으면 하루 종일 에너지를 고르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당뇨병 예방 및 관리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두부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등 뼈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어 아침에 섭취하기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뼈 건강을 위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두부를 통해 필요한 칼슘을 섭취함으로써 뼈를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골다공증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두부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아침에 먹으면 장의 건강을 지키는 데 유리합니다. 아침 식사로 두부를 먹으면 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어 배변이 원활해지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두부에 들어있는 프로바이오틱스나 폴리페놀 성분은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부터 장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은 두부가 아침 식사로 좋은 이유입니다. 두부는 비타민 B군, 비타민 E, 폴리페놀 등을 포함하고 있어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두부를 먹으면 하루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면역력을 미리 충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폴리페놀 성분은 항산화 효과가 있어 자유 라디칼을 중화시키고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침부터 면역력을 높여주면 하루를 보다 건강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두부는 저칼로리이지만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두부를 먹으면 하루 종일 몸의 에너지 소모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도와줍니다.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 지방이 효과적으로 연소되며 체중 관리에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아침에 두부를 먹으면 하루의 첫 에너지 소모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여성의 경우 호르몬 균형이 중요한데 특히 갱년기나 생리불순 등으로 고민하는 여성들에게 두부는 유용한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두부를 꾸준히 섭취하면 에스트로겐 수치를 자연스럽게 보충할 수 있어 호르몬 균형에 도움이 됩니다. 두부는 비타민 E와 아연이 풍부하여 피부 건강에도 좋습니다. 비타민 E는 피부 재생을 돕고 아연은 여드름과 같은 피부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침에 두부를 먹음으로써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더 아름다운 피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외출하기 전에 아침으로 두부를 먹으면 피부가 하루 종일 건강하고 촉촉하게 유지됩니다. 두부 스크램블, 두부 샐러드, 두부 스무디 등 다양한 요리법으로 두부를 아침 식사에 활용할 수 있어 지루하지 않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부는 여러 가지 요리로 변형 가능해 아침을 더욱 다채롭고 재미있게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비타민 B군이 많이 들어있어 아침부터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또한 저칼로리로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며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두부 스크램블은 다양한 채소나 향신료를 추가하여 맛과 영양을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 버섯, 양파 등과 함께 조리하면 더욱 건강하고 맛있습니다. 두부 스크램블은 계란 대신 두부를 사용해 만든 요리로 아침에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면서도 맛과 영양이 가득한 요리입니다. 먼저 두부는 물기를 제거하고 손으로 부드럽게 으깬 후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양파가 투명해질 때까지 볶습니다. 양파가 투명해지면 두부를 넣고 노릇해질 때까지 잘 볶아주세요. 두부가 노릇해지면 시금치와 토마토를 넣고 소금, 후추로 간을 맞추고 볶습니다. 시금치가 부드럽게 익을 때까지 볶고 그릇에 담아 따뜻하게 서빙합니다. 두부 스크램블에 카레 가루나 커민 등을 추가해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 슬라이스를 올리면 고소함을 더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상큼하고 가벼운 아침을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요리 두부와 과일 샐러드입니다. 다양한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어 추천드려요. 두부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뼈 건강을 지켜주고 과일의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은 면역력을 높이고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먼저 두부는 작은 큐브 모양으로 썰고 아보카도와 오렌지도 적당히 썰어줍니다. 샐러드 채소를 큰 그릇에 넣고 두부와 과일을 함께 넣습니다. 드레싱 재료를 작은 그릇에 섞어서 샐러드 위에 뿌리고 가볍게 섞어줍니다. 상큼한 두부 샐러드를 바로 서빙하면 됩니다. 드레싱에 발사믹 식초나 발사믹 글레이즈를 추가하면 새콤달콤한 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나 치즈를 추가하면 고소하고 풍부한 맛을 즐길 수 있어요. 세 번째, 두부와 다양한 채소를 함께 볶아서 든든한 아침을 만들어주는 두부 채소 볶음입니다. 간단하지만 영양이 풍부하고 포만감이 오래 가는 아침을 원할 때 좋습니다. 두부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과 근육 유지에 좋고 채소의 비타민 A, C, 식이섬유는 면역력 강화와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다진 마늘을 볶다가 두부를 넣고 노릇하게 볶습니다. 두부가 볶아지면 채소를 넣고 함께 볶습니다. 간장, 고추장으로 간을 맞추고 채소가 익을 때까지 볶습니다. 채소가 부드럽게 익으면 불을 끄고 바로 서빙합니다. 채소는 원하는 종류로 바꿔서 사용해도 좋아요. 청경채나 버섯을 추가하면 더욱 맛있고 영양가 높은 요리가 됩니다. 고추장으로 매콤하게 즐기면 아침에 속이 확 풀립니다. 네 번째, 아침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료 두부 스무디입니다. 두부 스무디는 두부와 과일을 섞어 고소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두부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좋고 과일의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하면서도 영양이 풍부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두부는 물기를 빼고 한 입 크기로 자릅니다. 믹서기에 두부, 바나나, 아몬드 밀크꿀 또는 메이플 시럽을 넣습니다. 재료를 부드럽게 갈릴 때까지 믹서기에서 갈아줍니다. 얼음도 넣어 시원하고 더 부드러운 질감을 원하시면 함께 갈아주세요. 맛을 보고 기호에 맞게 꿀이나 시나몬을 추가해 주세요. 컵에 따라 붓고 원하는 경우 시나몬 가루나 과일로 장식하여 드시면 맛있는 두부 스무디가 완성됩니다. 두부 대신 플레인 요거트를 사용하면 더 부드러운 맛이 나요. 영양소를 추가하고 싶다면 아마씨나 치아씨드를 넣어도 좋습니다. 다양한 과일을 추가하여 더 풍부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두부 스무디는 식사 대용으로도 좋고 간단한 아침이나 간식으로 완벽한 선택입니다. 두부 스무디는 건강을 챙기면서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훌륭한 음료입니다. 고단백, 저칼로리로 영양이 풍부하고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추가하면 더욱 맛있고 건강한 한 끼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두부의 부드러운 질감이 스무디의 풍성한 맛을 더해줘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스무디는 다이어트, 체중 관리뿐만 아니라 비건이나 채식주의자들에게도 이상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맛과 영양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두부 스무디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다양한 두부 요리로 아침을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두부는 활용도가 매우 높아서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한 방법들을 참고해서 아침마다 다른 두부 요리를 시도해 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두부 요리 아이디어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자주 먹는 돼지고기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돼지고기는 정말 맛있고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재료인데요. 구이, 찜, 볶음 등 어디에나 잘 어울리죠. 하지만 돼지고기를 먹을 때 사실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이 돼지고기와 함께 먹는 음식들이 소화에 어려움을 줄 수 있거나 영양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돼지고기와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에 대해 깊이 살펴보고 왜 그 음식들이 돼지고기와 궁합이 맞지 않는지 또 어떻게 하면 돼지고기를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정보를 알면 여러분이 다음번에 돼지고기를 요리할 때 훨씬 더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돼지고기와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들, 그 이유와 함께 바로 알아보아요. 돼지고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고기 재료로 그 풍미와 맛이 뛰어나 여러 가지 요리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돼지고기를 먹을 때 그와 함께 먹는 다른 음식들이 우리의 소화와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음식들은 돼지고기와 함께 먹으면 소화에 부담을 주거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함께 먹을지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대로 돼지고기와 잘 어울리는 음식을 함께 먹으면 소화를 돕고 영양적으로도 더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구마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소화가 느리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반면 돼지고기도 소화가 느린 음식 중 하나인데 고구마와 돼지고기를 함께 먹으면 체내에서 열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 소화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고구마는 천천히 소화되는 복합 탄수화물을 포함하고 있어 돼지고기와 같이 먹으면 소화불량이나 배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와 고구마를 동시에 섭취하면 소화가 더디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파인애플은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를 포함하고 있어 단백질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 효소가 돼지고기의 단백질과 결합하면서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돼지고기와 파인애플을 동시에 먹으면 소화불량이나 위장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인애플의 과도한 산성 성분이 위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돼지고기와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식초는 고기의 단백질과 결합해 소화가 더디게 이루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식초의 산성 성분은 위산을 자극하고 돼지고기와 함께 먹으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식초가 포함된 음식이나 소스를 돼지고기와 함께 먹으면 소화 장애나 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을 때는 식초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돼지고기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배추는 돼지고기와 궁합이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배추에 들어있는 풍부한 섬유질은 돼지고기의 기름기를 흡수하고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배추에는 비타민C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돼지고기의 영양소 흡수를 돕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배추는 돼지고기의 지방을 중화시켜 주어 고기의 기름진 맛을 더 맛있게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돼지고기와 배추는 함께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더욱 건강한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돼지고기는 다지거나 얇게 썰어 준비하고 배추는 한 입 크기로 자릅니다.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돼지고기를 볶아 기름이 나오면 마늘과 대파를 넣고 함께 볶습니다. 양파를 썰어 넣고 함께 볶은 후 배추를 넣고 간장, 설탕, 고춧가루를 넣어 볶습니다. 배추가 살짝 숨이 죽으면 후춧가루를 뿌리고 참기름을 넣어 마무리합니다.
다 볶아지면 접시에 담고 맛있게 즐깁니다. 입맛에 따라 고추나 청양고추를 추가해 매운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배추를 너무 오래 볶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배추가 아삭아삭한 식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청경채는 돼지고기와 함께 먹으면 소화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청경채는 돼지고기의 기름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비타민C와 칼륨을 포함하고 있어 돼지고기의 지방 분해를 돕습니다. 또한 청경채는 저칼로리 음식으로 돼지고기의 지방 함량을 균형 있게 맞춰주어 더욱 건강한 식사를 즐길 수 있게 합니다. 청경채와 돼지고기를 함께 먹으면 소화가 더 원활해지고 기름진 맛을 중화시켜줍니다. 청경채와 돼지고기는 서로 궁합이 아주 좋은 재료입니다. 돼지고기의 기름기와 청경채의 아삭한 식감이 잘 어울리며 돼지고기의 기름을 중화시키고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해줍니다. 이제 청경채와 돼지고기를 활용한 맛있고 건강한 요리법을 소개할게요. 먼저 돼지고기는 얇게 썰거나 다져서 준비하고 청경채는 한 입 크기로 썰어둡니다. 양파는 채 썰고 대파는 송송 썰어 준비합니다. 마늘은 다져주세요.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돼지고기를 볶아 겉이 살짝 노릇해지도록 볶습니다. 돼지고기가 거의 익으면 마늘, 대파, 양파를 넣고 함께 볶아 향을 낸 후 간장과 설탕을 넣고 양념이 고루 배도록 볶습니다. 청경채를 넣고 고춧가루를 넣어 빠르게 볶습니다. 청경채가 숨이 죽을 정도로만 볶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참기름과 후춧가루로 간을 맞추고 잘 섞어 접시에 담으면 완성입니다. 돼지고기를 볶을 때 고기가 고르게 익도록 중불에서 볶아주세요. 청경채는 너무 오래 볶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아삭한 식감을 살리려면 너무 익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마늘은 돼지고기와 함께 먹으면 소화를 돕고 돼지고기의 기름기를 제거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마늘에 포함된 알리신 성분은 항염, 항균 효과가 있어 돼지고기와 함께 먹을 때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마늘은 돼지고기의 풍미를 더욱 살려주며 소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마늘을 돼지고기와 함께 먹으면 소화불량을 예방하고 더욱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조합은 정말 맛있고 향긋하며 건강에도 좋은 요리가 됩니다. 마늘은 돼지고기의 기름진 맛을 중화시키고 맛을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돼지고기는 얇게 썰어 준비하고 양파와 대파는 채 썰어 놓습니다.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돼지고기를 넣고 볶습니다. 돼지고기가 어느 정도 익으면 마늘과 대파를 넣고 함께 볶습니다. 마늘과 대파가 노릇해지면 양파를 넣고 볶다가 간장, 설탕, 미림을 넣고 잘 섞어 볶습니다. 돼지고기가 양념에 잘 배어들면 후춧가루와 참기름을 넣고 마무리합니다. 깨소금을 뿌려서 고소하게 마무리하고 접시에 담아냅니다. 불고기는 약간 달콤한 맛이 특징이므로 설탕을 더 넣거나 미림을 추가해 맛을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늘은 고기와 함께 볶을 때 너무 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돼지고기와 함께 먹을 때 주의할 점. 돼지고기는 지방이 많고 소화가 느린 고기이기 때문에 다른 음식들과의 조화를 잘 고려해야 합니다. 돼지고기와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을 피하고 소화를 돕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고기를 너무 많이 먹기보다는 채소나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돼지고기를 먹을 때 어떤 음식을 함께 먹느냐에 따라 소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와 고구마, 파인애플, 식초와 같은 음식은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으며 배추, 청경채, 마늘과 같은 음식은 돼지고기와 궁합이 좋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더욱 건강하고 맛있는 돼지고기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돼지고기와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돼지고기와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들은 단순히 맛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소화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예를 들어 돼지고기와 신맛이 강한 음식을 함께 먹으면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단백질의 흡수율도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셨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돼지고기를 더욱 건강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궁합이 좋은 다른 음식들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중요해요.
돼지고기와 잘 어울리는 채소나 다른 재료들을 함께 활용하면 더욱 맛있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도 돼지고기와 함께 먹을 음식을 잘 선택하여 더욱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즐겨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돼지고기와 함께 자주 먹는 음식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